네, 반갑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기술적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등이 약할 때는요, 다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동향이라든지 뭐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경과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이제 올라간다 이제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베팅을 하다가는 또 오후에 나타나는 변동성 때문에 또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전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차분히 따라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들 매수는 좀 긍정적이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이후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적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 매수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내렸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린 상태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도 팔아먹겠다 이런 속셈일 수도 있겠죠. 물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가 나오지 않겠지만은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달려있겠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의 매수는 그렇게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기관 매수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같이 매수를 좀 유입을 좀 같이 시켜준다라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오늘은 화신이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100% 수익률에 아주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낼런지 그거는 이제 오후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연결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3158포인트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횡보가 진행이 되고 또 이 과매수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연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조정은 일단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구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접근을 하시면 뭐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의 매수 같이 들어와 줘야 돼요. 기관들이 일단 받쳐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종합주가 지수가 아직까지는 상승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위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났다는 느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대형주든 뭐든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점 매수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고점 매수하시면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제 많이 내리고 오늘 조금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서 일단은 변동성이 있을 때는 매수하지 말고 일단 관망하시는 거. 대신에 또 매도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지가 뭐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약한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면 다시 사들이기가 애매한 그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은 조금 약세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일단은 그래도 반등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대형주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형주가 밀리는 것도 아니죠.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보시면은 뭐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씩 더 올라가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그 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내려올 수 있어요. 어제 뭐 많이 올라갔었던 SAM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도
종목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제 내려갔었던 뭐 이런 화신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예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됐을 때 약간 오버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깎아주면서 가격대를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직 못 올라갔다 싶은 것들, 또 추세에 계속 연결되어 있다 싶은 것들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편안하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통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개인들은 약간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매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순매도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연기금 매매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매도가 많이 나온다거나 뭐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모습만 아니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가 문제죠. 금융투자가 일단은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 금융투자의 방향성을 보시면은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사들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게 되면은 일단 지수는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얘들이 또 단기적으로 오늘 좀 사가지고 조금 주가 올라가면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면은 이게 주가의 변동성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오는, 즉 매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 매도나 단기성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제와 같은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복잡스러운 포지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을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수급을 계속 쳐다보시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연기금이 2천억 팔았지만 연기금이 만약에 3천억 산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도가 연기금의 매수량보다 더 많다거나 또는 연기금도 같이 매도를 친다거나 이렇게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반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내려가고 있지만 방향이 또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자유로우려면은 말씀드렸듯이 고점 매수를 일단 하지 않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전략들, 그런 것들 세워가시면은 뭐 그냥 편안하신 투자가 유지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조정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 무조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통과해야 되는 의례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얼마만큼 잘 넘기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관들과 볼게요.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자료가 이제 10시 자료인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11시 자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기관들 포지션이 지금 보면은 기아차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LG화학하고 SDI하고 지금 제가 비교해드렸지만 SDI는 나쁘지 않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쪽 순매수 들어갑니다. 어제 내려갔다는 부분들, 또 21선에 대한 지지선, 이런 것들이 기관들 매수 쪽으로 좀 끌어들이는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 들어가면서 조금 올라서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선에 대한 어떤 지지, 그 역할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었으면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시 자료로 바뀌었는데요. 기아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간 여전히 유효하고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K 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5일선 위쪽 반등 만들어주면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주가의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는 좀 약세죠. 매수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 흐름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도 대형주 쪽보다도 뭐 화신과 같은 그런 중소형주 종목들이 조금 더 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쪽에서 매도가 열심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3BNT 이런 종목이 매도를 좀 확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뭔가 악재가 있었나봐요. 주가 이렇게 빠지려면은 그 정도 나와야 되는 모습인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변동을 좀 보일 때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지지, 반등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고요. 추세를 돌리려면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확장하시긴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점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계속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매도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가 많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쪽에서 쏟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연기금들이 좀 받아주면 좋은데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뭐 밑에 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와 함께 같이 편승해서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손실난 것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매매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연기금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연기금이라는 그 어떤 기관의 특성상 주식을 좀 이럴 때 매수를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같이 외국인과 같이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기금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팔게 되면 같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시점에서는 일단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서 뭔가 시장을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오후에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조심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징적인 종목의 포지션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제처럼 막 그 4조 원대까지 막 늘어나거나 확장된 모습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있겠죠. 그래서 더 빠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런 포인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급 다시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연기금하고 외국인하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고 있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되면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더 커지고 기관의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된다라면 시장이 어제와 같은 느낌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반등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수급의 주체들이 없다라면 주가 반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거지만 안 된다라면 그것이 안 된다라면 이제 뭐 약보합 수준 그 정도로 많이 밀리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의 최선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망가지는 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도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버틸려면 역시 중소형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점권 공략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은 이런 자리들은 슬기롭게 잘 넘어가시고요. 또 이런 조정을 지나가고 나야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우리가 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후장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언제든지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공장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